형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14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비강은 인체에서 코와 연결된 공기가 통하는 공간으로 코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비강은 코의 입구에서부터 후두, 인두와 연결된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코 속을 통해 공기가 들어와 호흡을 할 때 비강을 통과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강은 코의 내부를 형성하는 뼈와 연골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자나 먼지 등을 걸러내고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맞죠? 비강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중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호흡 기능. 비강은 공기를 거쳐 폐로 들어가는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강이라고 하는 거 혹은 콧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respiratory system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해부학의 접근 방법 중에 systemic anatomy라고 하는 계통 해부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respiratory system 호흡계의 제일 첫 시작인 콧구멍 뒤에 들어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비강을 통해 후두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 폐로 이동합니다. 네, 이런 것에서 나오는 비강, 후두, 기도, 폐 이런 순서는 대충 아시면 좋겠고요. 가습 및 정화 해서 비강 내부에는 점막이 존재하며 이 점막은 공기를 가열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들어온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강은 입자나 먼지 등을 걸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 형성. 네, 이 음성 형성 소리 비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강 내부의 공기 흐름은 음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코와 후두 사이의 공간에서 공기가 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허족 도드라지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말인데요. 비강은 또한 허족 도드라지 잘 풀리게 하기라고도 하는데 비강 내부의 혈관이 팽창하고 수축함으로써 혈액 순환이 증가하여 코 주변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감기나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코 막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혈액순환과는 관계가 있겠지요. 허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죄송합니다. 허족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혀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안에 있는 장기를 지칭합니다. 네. 사실 이것도 또 거짓말인데요.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네, 허족은 입안 바닥에 위치하고 혀의 그 시작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는 맛을 감지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에도 혀뿌리는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허족 도드라지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서 시간을 더 낭비하지 말고 네, 영어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Please explain in detail about nasal cavity. 네, 비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nasal cavity가 되죠. The nasal cavity is a complex structure located within the nose.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려 가지고요. 다시 위로 올려서 읽어 보겠습니다. 네, the nasal cavity is a complex structure located within the nose forming the internal part of the nasal passage. 네, nasal passage라고 하면 이걸 비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It is lined with mucous membrane. 네, 점막으로 돼 있죠. Is divided into two halves by nasal septum. 네,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설명인 걸 알 수 있는데 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콧구멍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해골에서 보면 콧구멍은 하나이죠. 네, 그래서 anterior nasal aperture라고 부르는 전비공, 네, 혹은 피리폼 어퍼처 이상구라고 부르는 그 구멍 속에 다시 뼈 혹은 연골, 뼈랑 연골로 되어 있는
네이절 septum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cartilaginous septum 하면은 연골성으로 되어 있는 중간 막이고, bony septum이라고 하면은 중격인데 이제 뼈로 되어 있는 뼈 중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네이절 septum에 의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간 것들은 그 뒤쪽에 있는 인두까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잘 그 양쪽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래서 에, 그 nasal septum, a thin wall made of cartilage and bone에서 cartilage 연골과 뼈로 만들어진 얇은 septum 중격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아래쪽에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location and anatomy 해서 the nasal cavity is situated behind the nostril. 네, nostril이라고 하면 콧구멍이 됩니다. nostrils and extends backward to connect with the nasopharynx. 네, 이거 중요합니다. nasopharynx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네이조파링스라고 하는 부분, 네이조파링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위에 이제 이 부분은 파링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인두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인두의 상방 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보면 괄호 속에 있는 설명은 the upper part of the throat 해서 목의 윗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It is bordered by various bones and cartilages, including maxilla. 네, 여기 비강을 이루고 있는 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maxilla에서 upper jawbone, 네, 그러니까 위턱뼈죠. 그리고 ethmoid bone, 네, 뭐죠? 네, 벌집뼈, 그리고 nasal bone, 네, 코뼈, 그리고 palatine bone, 네, 팔레이트를 이루는 입천장뼈, 그리고 또 perpendicular plate of the ethmoid bone forming the nasal septum. 네, 요것은 뒤에 있는 부분은 조금 설명이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챗 GPT에서 좀 이상한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ethmoid bone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 이 nasal septum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엔티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ethmoid bone의 perpendicular plate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후하방 뒤쪽 아래쪽에는 보머라고 하는 뼈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네이절 카틀리지가 이루고 있죠. 네, 요 설명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the lateral walls of the nasal cavity contain three pairs of nasal concha. 예, 이거는 concha는 turbinate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네이절 콘카가 세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uperior, middle, and inferior 이 세 가지 콘카가 레터럴 월, 네이절 캐비티의 레터럴 월이니까 측벽입니다. 측벽, 즉 옆에 있는 벽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참고하는 것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걸 참고하죠.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 티탄, 타이탄에 해당되는 그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 목뼈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목뼈, first cervical vertebra에 해당되는 것도 아틀라스라고, 여러 가지를 아틀라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틀라스의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부학 도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부학 도해집을 많이 참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 도해집만 참조하셔서는 안 되고, 해부학 텍스트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 보셔서 그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따라서 이해를 해 보시면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이해도가 깊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레터럴 월에 세 가지 종류의 터비네이트가 위, 중간,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중에서 낱개 머리뼈 individual bones of skull이라고 하는 것에서 inferior nasal conch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독립뼈로서 존재하는 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superior and middle의 경우에는 독립이 아니고 이것은 에스모이드 본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모이드 본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해 보면 perpendicular plate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중에 superior와 middle
네이잘 콘케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스트럭처는 increase the surface area of the nasal cavity. 네, 이렇게 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미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네이잘 캐비티 자체의 서피스 에리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은 휴미디파이, 네, 그러니까 습도를 높게 유지시킨다든가 필터, 네, 그 먼지라든가 먼지 같은 것들을 필터링 하는데 도움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차가운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데워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기능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에어 컨디셔닝, 네,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우리가 숨을 쉴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네이절 캐비티를 공기가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바디 템퍼러처 가깝게 따뜻해지고 습윤해지는 것이죠. 휴미디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뭐 그 박테리아라든지 네, 꽃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뮤커스 멤브레인에는 매우 작은 실리아라고 해서 섬모라고 불리는 조그만 털들이 있어서, 이런 털들이 이런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펑션, 네, 코어의 중요한 펑션은 사실은 올팩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올팩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해 두실 만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요것은 이제 sense of smell이라고 볼 수 있죠. sense of smell. 네, 그러니까 후각에 해당됩니다. The olfactory epithelium, epithelium이라고 하면은 상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피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서 제일 바깥쪽에 나와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피. 예, 그래서 이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면은 냄새를 맡는 상피, 후각 상피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얘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사실상 네이절 캐버티의 어퍼 파트, 네, 위 천장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도 실제로는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하는 벌집뼈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contains specialized receptor responsible for detecting odor molecules에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몰리큘들, 분자들을 디텍팅하는 그 리셉터들, 네, 그러니까 너브 엔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의 일부 끝부분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경우 동물에 비해서는 후각이 덜 발달해 있지만, 그러나 미각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후각이 되겠죠. When these molecules, 이러한 오도 몰리큘들이 이렇게 inhaled 해가지고 이렇게 그 흡기되었을 때 얘들이 이제 리셉터에 붙게 되고 너브 임펄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브레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와에서의 시각, 예, 시각에 해당되는 부분도 눈에서부터 레티나에서 받았던 시각 정보를 바로 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뼈들 사이에 있는 구멍들,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던 그런 구멍들은 대개 뇌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거나 뇌에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 정보를 전달하는 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센딩이고 나오는 것은 디센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경로에 이제 그 길은 뭡니까? 그 길은 너브, 신경이 되겠죠.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경로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말하는 올팩션,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뇌신경의 첫 번째 신경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 시각신경이라고 하는 그 앞틱 너브가 두 번째 뇌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뇌신경이 바로 후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sonance chamber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발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The nasal cavity acts as a resonating, 네, 이건 공명이라고 번역이 되죠. 공명하는 그런 공간, chamber가 됩니다. speech 해가지고 뭐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 그래서 contributing the quality and tone of our voice, 우리의 목소리의 질과 톤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The size and shape of the nasal cavity affects the sound produced when air passes through the during speech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코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되죠. 그죠? 목소리 좀 달라지죠. 네, 코맹맹이 소리라고 그런 뭐 표현도 쓰고, 그다음 immune defense라고 해서 또 mucous membrane, 네, 이런 것들은 이런 mucous membrane이 세상에 바로 노출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체의 바깥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곳에 대부분 인뮨셀들이 있어서 바깥쪽에서 어떤 패토젠들, 병원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병원균들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나요? 바이러스랑 박테리아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블러드 서플라이 앤 이너베이션 해서 앞쪽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한글로 질문했을 때 나왔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blood supply and innervation에서 the nasal cavity receives its blood supply from the branch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arotid artery. 네, 이 부분도 한번 밑줄을 치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을 테고요. internal and external carotid artery라고 하는 카로티드 아터리 경동맥이죠, 경동맥. 네, 경동맥인데 이것이 내경동맥이 있고 외경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바깥목동맥과 안목동맥, 속목동맥, 안이 아니라 속목동맥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데, 이런 곳에서부터 온 이런 혈관들이 사실 코 속에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여기에는 이제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라고 하는 것은 네, 제법 큰 아터리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맥실라리 아터리라고 불리는 것의 터미널 브랜치 중에 하나인데, 서드 파트에 네, 코피, 여러분들 코피 나시죠, 그죠? 가끔 코피가 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외상, 네, 누군가에게 가격을 당해서 혹은 어떤 물체를 맞아서 코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코피가 나기도 하고, 혹은 뭐 코를 파다가 상처를 줘서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코피가 났을 때 그 코피의 원료, 보통 코피가 뭐 이거 말고 이 아터리 말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이 아터리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sensory innervation of the nasal cavity is provided by the branch of the trigeminal lobe. 네, 여기 sensory innervation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sensory는 general sense를 얘기하는 것이고 후각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라는 게 꼭 냄새를 맡는 것도 있지만 코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코를 만지면 누군가 코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센스는 트라이제미널 러브,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안와 때 나왔었는데 그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일부에서 이제 주로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그러나 코 바깥쪽에서 코를 만질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코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죠. 콧방울을 움직인다든가 콧방울을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하간 일반적인 센스는 크레니얼 러브의 5번째 해당되는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디텍트 한다는 것이죠. 뒤에 자세히 나왔는데 touch, pain and tempera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제너럴 센스를 대표하는 감각들이니까 지금 그 정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클리니컬 렐러번스 해서 이거는 뭐 앞쪽에 이제 아나토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Conditions affecting the nasal cavity include nasal congestion. congestion이라고 하면은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면 뭡니까? 교통체증이죠. nasal congestion 하면은 코가 막힌 걸 얘기하는 겁니다. rhinitis 비염이고요. 뒤에 itis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보통은 inflammation 염증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inflammation of the nasal mucosa, sinusitis. 네, sinusitis는 요 다음에 차시 때 잠깐 설명이 될 텐데요. 사이너스들에 있는 인플라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nasal polyps, deviated nasal septum 뭐 이런 것들, nasal tube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nasal cavity anatomy is important in procedures such as nasal endoscopy. 이 엔도스코피라고, 엔도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스코프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스코프 할 때 그 이렇게 뭐 확대경, 망원경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시경을 엔도스코피라고 그러고, 사이너스 서저리, 네젤 패킹 폴 에피스탁시스, 에피스탁시스가 괄호종에 되어 있는 노즈 블리즈 해서 코피죠, 코피. 예. 요약을 한다면 the nasal cavity is a vital structure involved in conditioning the air we breathe, detecting odors, resonating speech, and immune defense. Its complex anatomy and function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overall respiratory health and well-be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었던 보충 설명을 위해서 What are the nasal concha?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So nasal concha, also known as nasal turbinates. 네, 여기도 좀 설명이 기네요. turbinates or nasal turbinate bones are three pairs of bony structures located on the lateral walls of the nasal cavity. 자, lateral wall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월인지 잘 생각해 보시죠. nasal cavity에서 medial wall이라는 게 있나요? 네, 퀴즈로도 낼 텐데 어떻게 보면 nasal cavity에서 medial wall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됩니까? nasal cavity에서 medial wall이라고 하는 것은 nasal septum이죠. 네, 그래서 nasal septum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거기가 medial wall이 되는 것이고 lateral wall은 사실상 코가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얼굴 바깥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게재가 되어 있죠. 자, 우선 그 레터럴 월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지오메트리상 약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수피리어와 미들과 인피리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피리어 네이절 콘케의 경우에는 가장 작고요, 가장 높은데 뭐 높게 위치한 것은 수피리어라는 말에서 사실 알 수 있죠. Highest of the three nasal conchae. It is a separate bone and is part. It is a separate bone and is part of the ethmoid bone. 네, 요건 잘못되었습니다. It is not a separate bone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ethmoid bone 사실 이것은 separate bone이면서 ethmoid bone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에스모이드 본의 일부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는 가끔씩 여러분들의 그 성의 없는 보고서나 과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데 그냥 복붙을 하셨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uperior nasal concha is located in the upper part of the nasal cavity just below the cribriform plate of the ethmoid bone. 자,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ribriform plate라고 하는 것은 채판이라고 불리는데요. 채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당근 주스 같은 것들을 혹시나 갈아 먹으신다면 뭐 귀찮아서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판때기처럼 생긴 부분입니다. 이것이 에스모이드 본의 앞쪽에서 나왔었던 perpendicular 플레이트 양쪽 위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구멍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있는 구멍을 크리브리폼 포레미너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나는 것이 바로 앞쪽에서 나왔었던 올팩토리 너브 첫 번째 크레니얼 너브들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 되겠고요. It helps to increase the surface area of nasal cavity and plays a role in directing airflow. 요거는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은 superior든 middle이든 inferior든 동일한 문장입니다. 동일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어로 좀 더 스페시파이하게 질문을 해도 점점 더 그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챗 GPT의 해답이 약간 좀 아리까리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들 네이절 콘카는 당연히 is the largest of the three concha and is a separate bo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잘못되어 있는 거고 separate bone이 아닙니다. 그리고 largest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은 inferior nasal concha가 제일 크죠. 자, 그래서 the middle nasal concha is the largest of the three conchae and is a separate bone이라고 하는 데서 이 largest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반대하고요. Located below the superior nasal concha and it is attached to the lateral wall of the nasal cavity. 사실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좀 주저리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중간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superior concha랑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역할을 한다. 네, 이건 사실 같은 거죠. 마지막 inferior nasal concha. The inferior nasal concha is the largest and lowest of the three concha. 네, 이게 지금 같은 페이지에 이런 말을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말을 전혀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이게 뭐 꼭 챗GPT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챗GPT 탓을 할 수는 없겠죠. 여하간 largest는 inferior nasal concha가 맞고요. lowest는 당연히 위치상 맞습니다. Unlike the superior and middle concha which are separate, but the inferior nasal concha is a part of the maxilla bone. 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이 반대로 이 앞쪽까지는 맞고요. Unlike the superior and middle concha, 다르게 얘는 separate bone입니다.
인피리어 네이저 콘카가 맥실라 본의 일부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 부분 퀴즈에 나올 테니까 꼭 잘 확인하시고 It is the most prominent and easily visible of the concha when looking into the nasal cavity. 특히 밖에서 보았을 때 다른 두 개는 앞쪽에 있는 그 피리폼 어퍼처, anterior nasal aperture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anterior nasal aperture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그 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저 콩카의 롤 해서 보면 뭐 이렇게 웜 휴미디피케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에어플로우의 방향. 에어플로우의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코에서부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콧구멍이 이렇게 코가 들창코처럼 들려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디렉션 되기 위해서 이 콘카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의 콘카로 인해서 비도라고 하는 네이절 미에이투스 혹은 네이절 패시지라고 하는 에어 패시지가 총 몇 개? 네, 3 더하기 1이겠죠. 네, 섹션이 3개가 있으면 네, 여기로 나눠지는 것은 4개겠죠. 4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돼서 후방으로 네, 공기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ssist in detection of odors by slowing down the airflow. 에어플로우를 좀 느리게 해가지고 냄새 맡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밑에 것은 읽어보시고 네, 다음 차시 때 다시 뵙겠습니다.